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94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서 294페이지 03번 납세무자인데 올해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먼저 본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실질과세원칙상 역시 종부세도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295페이지에 요 박스를 보세요. 여기 개정 내용인데 동그라미 1번이요. 작년까지는 개인과 법인의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개인과 법인이 납세무자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개인의 경우는 종전처럼 납세무자별로 미출입니다.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미출. 근데 동그라미 2번 법인은요.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주택분요. 개인의 경우는 개인별로 해서 6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보유할 때. 근데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해야지 납세무자가 되는데 법인의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면 1억짜리 주택을 보유하든 5억짜리 주택을 보유하든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미출이고. 그 다음에 신탁주택의 경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종부세, 자, 지금까지 본 내용 아까 봤어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법에 정해진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럴 때 주택에 대한 걸 한번 보시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법인은 이제 공시가격 6억이든 5억이든 1억이든 납세무자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신탁주택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재산세에서 우리 배웠던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의 경우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였어요? 위탁자. 종부세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자, 종부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고요?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거기 여러분들 자, 요거 몇 페이지 밑줄이냐면 신탁법에 수탁자면 등기 등록된 신탁주택 두 번째요. 중간에 있죠. 위탁자.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위탁자가 그 아래로 가로 생략하고 자,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주려. 그래서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밑줄 첫 번째도 밑줄 그으세요.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누구? 위탁자가 그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두 줄 내려봐서 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입니다. 밑줄은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또 거기 심학습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 물적 납세무라고 그래서 자, 아까 재산세에서 이제 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자, 위탁자가요. 신탁주택 위탁자가 만약에 종부세라든가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고 용어가 바뀌었어요. 지방세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국세는 강제징수비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종전의 체납처분비라는 건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이 강제징수비를 체납하는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수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자, 밑줄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까 재산세도 그랬죠? 재산세도 똑같이 그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심학습에서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요. 자, 밑줄은 여러분들이 어디 그냐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자, 징수할 해당 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신탁재산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그거만.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를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도 보시면요.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도 그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렇죠? 여기다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으면 틀리고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밑줄이야.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해가 좀 작아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해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종부세 납세무자 주택부는 개인의 경우는 얼마 초과하는 자?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 없이 납세무자 되고. 자,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자,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신탁 토지의 경우 295페이지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으로서 자, 토지의 경우에 이래도 불구하고 자, 밑줄입니다.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 밑줄 이 신탁 토지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밑줄입니다. 자, 똑같아요. 다 주택이든 토지든 다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예,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자, 그러니까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96페이지에 신탁 토지 관련 수탁자 물증 납세 의무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자. 하여튼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또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밑줄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 신탁 토지 위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는 밑줄입니다. 두 번째 끝에 해당 토지 수탁자는 신탁 토지로서 위탁자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하여튼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세금을 자, 위탁자가 못 낸다. 자, 위탁자의 재산으로 그러면 그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 얘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04번에 이제 여러분들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길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요거를 종합해 놓은 게, 요걸 압축해 놓은 게 그 박스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식입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별 표시해 놓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먼저 바로 그래서 그 박스 바로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주택의 과세표준이요. 일반적으로 주택분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산액에서요. 6억 원을 공제하는데 6억을 왜 빼냐면 6억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납세무자니까. 그래서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율을 반드시 곱해요. 95%.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95% 곱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독 소유 거기다가 여러분이요. 여기서 또 이제 막판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단독 소유 다음에다가 여러분이 뭘 말을 끼워 넣느냐면 또는 부부 공동 소유 끼워 넣습니다. 또는 부부 공동 소유.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자로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자도요. 1세대 1주택자로 세무서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는 경우에 기초공제 3억 원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초공제 3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만은 6억만 공제하는데 자,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 원을 더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요. 1세대 1주택자는. 그래서 이거 1세대 2주택이라든가 나머지는 6억만 공제하는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실제로 9억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가율 95% 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보조단을 보세요. 왼쪽 보조단을 보니까 참고해가지고 종전에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종전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했으나 자 2021년도부터는 밑줄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자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가 달라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공제하지 않고 바로 그냥 공시가격 합계에다가 바로 공정시장가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자,
자, 갑과 을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은 설명의 편의상 없다고 하고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보유하는 재산이 주택입니다.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해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을 납세무자 돼요? 아닙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합산이니까 을 개인별로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납세무 없어요.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종부세,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개인이니까 6억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4억에 95%니까 4, 9, 36, 4, 5, 20 얼마입니까? 3억 얼마예요? 8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 구하는 거 이렇게 소개했더니 쉬는 시간에 어떤 수강생이 저를 따라오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기 아까 수업 시간에 그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수강생이 그랬는데, 자, 이건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세율 적용해서 세액을 구하는데, 이게 만약에 3억 얼마씩 세금을 내면 3억 8천씩 세금을 내면 이 사람 몇 년 만에 바로 거지 되겠죠, 세금 내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 팔지도 못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3억 8천 요거 과세표준입니다. 여기다 세율 적용해서 산주세 구하는데, 지금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서울 사시는 분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지금 한 2년 사이에 지금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는 2005년도에는 도입했을 때는 노원구에는 단 한 명도, 주택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노원구에는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노원구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그래서 강남 3구에만 있었고 여기 하나도 없었는데, 강북에는 없었었는데 노원구 쪽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인구로 따지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지금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율이 인상됐다고 하니까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세율이 최고 주택분 이게 6%까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엄청 내가 6% 낼 줄 알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 6% 종부세 세율 정받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94억을 초과했을 때 6%예요. 과세표준으로 94억이면 도대체 집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보통 한 100만 원 미만 내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종부세 전체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그 수강생이 항상 생각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분이 종부세 대상자인데 그분이 세금을 이렇게 내는 줄 알고 깜짝 걱정해가지고 하는데, 과세표준이고.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또 있는데, 1세대원이 있는데 주택인데 공시가격으로 갑은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다고 할게요. 1세대 몇 주택이에요?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소유입니다. 지금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개인.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얼마를 공제하냐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 3억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6억을 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기초공제 3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또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한 사람들은 바로 9억 공제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95%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네? 9,500만 원이죠? 네,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법인은 이번에 보세요. 법인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주택을 이번에는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짜리를 법인이 소유합니다. A라는 어떤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과세표준, 자, 공시가한 금액에서, 자, 공제 6억 공제 안 해주자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공정시장 95%예요. 그러니까 10억이 95%니까 9억 5천이죠? 9억 5천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법인의 경우는 이제 기초공제 6억을 안 기본적으로 6억 기본공제를 안 해주니까, 자,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종부세 주택은 하여튼 보유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인데 부부 공동소유고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1세대 1주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인데요. 만약에 주택이요, 요거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분이 균등합니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6억씩이요. 6억씩 공유하니까 갑과 을, 6억 원 주택분은 초과해야죠. 개인은 6억 초과해야 되는데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잖아요? 12억까지요. 자, 6억씩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부부가 각자요 이렇게 6억 원씩 공제를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따가 나오는 연령별 공제,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 해서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제해주는 이따가 나오는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 1주택자에게 해주는 이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억씩 그렇게 개인별로 공제를 받으면 6억씩 할 때는 공제를 받으면 12억까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12억까지 공제받을 때는 6억씩 공제받을 때는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자인데 올해부터는 이제 만약에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처럼 세무서에 만약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하잖아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자 신고를 했다. 신고를.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단독소 1세대 1주택처럼 기초공제 3억 원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억 공제를 받습니다. 9억 원 기본 공제를 받아요.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랑 똑같이 취급해요. 기본 공제 9억 원을 받고 여기다가 이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연령별 보유기간별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올해부터 이제 이거예요. 작년까지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그냥 각각 부부 6억씩 지분 균등할 때 공제받고 자, 이런 세액 공제 못 받고 이거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하면 이렇게 기본 공제 9억 받고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처럼 그리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60세가 안 돼요.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도 5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제를 못 받아요. 세액 공제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세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12억 공제 받는 게 유리하고. 그죠? 근데 만약에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주택을 장기 보유했고 그래서 이런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이게 최대 중복 공제가 허용돼 가지고 최대 80%까지 상주세액의 80%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신고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60세 안 되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그냥 6억씩 해서 12억 공제 받는 게 낫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고 법인은 하여튼 6억 공제 안 해준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양가로 2번 1세대 1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들은 지금 보지 않고 심화 과정 때 보고요.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토지를 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요. 길게 뭐라고 되어 있지만 읽어보면 결국은 바로 그냥 요 계산식만 보면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계산식을 보세요. 과세표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5억 원이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자잖아요. 그러니까 5억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과세 준거할 때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95% 곱해서 구하고요. 이렇게 해서 특히 주택의 경우에 과세 준 구하는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요 주택만 헷갈리지 뭐 토지는 헷갈릴 게 없어요. 세율 및 세액인데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자, 넘어갑니다. 세율을 한번 보시니까요. 세율을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율을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세율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만 보고 갈 거예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액으로 한다. 자, 먼저 1번이요. 2주택 이하 소유주택에 대해서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2주택 이하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은 자, 올해 개정이 돼서 올라가서 세율이 인상돼서 0.6에서 3%까지 6단계 0.6에서 3%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그냥 6단계로 과표액 6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할 때는 종부세는 1.2%부터 6%까지 과표액 6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정됩니다. 세율이 인상됐어요.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납세무자가 법인일 때는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때는 세율이요, 2주택 이하는 이 3%,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할 때 법인은요, 무조건 6%예요.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 일반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한 세율 3%, 6%를 적용합니다.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은 그냥 세율을. 양가로 2번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봅니다. 이중과세액 공제요.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를 공제한다 몇 줄이요. 자, 우리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안 줄까?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아까 자, 각각 재산 소지하는 시군구에서 각각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재산세를 그런데 자, 합쳤더니 개인별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재산세도 부과돼 있으니까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얘기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정답 질문으로 나왔고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떤 건지 봅니다. 니은번 보니까 기억의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299페이지 맨 꼭대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자,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잖아요. 그럴 때 자,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우리 재산세 세부담 상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여기서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나왔어요. 틀렸죠, 여러분들? 전이 아니라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여기 재산세 공제할 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서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계산 이런 것까지 뭐 우리가 볼 수는 없고요. 넘어갑니다.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4번은 심화과정 때 또 좀 보고요. 주택수 계산 이건 볼 거고 양가로 3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부터 일단 봅니다. 이번 순환에. 자, 주택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동그라미 1 또는 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기한별 세액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80% 범위 내에서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연령별 세액 공제. 시험에서는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연령별 공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자, 과세 기준을 현재 밑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밑줄이요. 그래서 연령별 공제는 이 고령자 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2주택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요. 문제침은 잘 봐야 돼요. 토지에 대한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5년 보유했을 때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토지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작년까지는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만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연령별 공제, 보기한별 공제 교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니까 표가 나옵니다. 연령별 공제는 작년까지는 이게 10%, 20%, 30%였다가 올해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높여가지고 20, 30, 40% 공제를 받습니다.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20% 공제해주고 연령별 공제,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40% 공제해주고 70세 이상부터는 50%를 공제해줍니다. 아유, 말이 헛나갔다. 40% 공제해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기한별 세액 공제는요 또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율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이요 공제해 주는데 보기한별 공제 3년 아니라는 걸 주어야 돼요. 몇 년을 보여야 돼? 5년 이상이요. 표를 보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자, 요거 산주택에서 종부세 산주택에서 20% 공제해주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요거 14년까지는 40% 공제해주고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래요? 저를 보실래요? 그러면은 중복 공제가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 40%, 고령자 공제. 15년 이상 50%잖아요. 중복 공제 허용돼. 합치니까 몇 프로? 90%. 근데 90%가 아니라 몇 프로? 8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줍니다.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잠깐만요, 여러분. 거기 세부담 상한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 교재 그 301페이지 심학습에 세부담 상한 보기 전에요. 301페이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 특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허용하는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9억 원 기본공제 받고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공제 9억을 받고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세액공제를 받을지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서 아니면 안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 각자 얼마씩 6억 원씩 공제를 받든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보기로 하고 지금은 됐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허용되고. 그럴 때 거기 한번 봅니다.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래 300페이지 요 표만 맨 아래에 있는 표만 별표시해 놓고 기억하시면 돼요.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일 때는요. 300페이지 맨 아래. 자, 2주택 이하일 때는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전년도 총세액 상한당액 올해 150%를 못 넘게 해요. 자, 3주택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내 2주택일 때는 30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300%를 세부담 상한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작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 세부담 상한이 200%였어요. 그랬다 올해 세부담 상한이 300%로 늘어났어요. 자, 납세자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 세금 부담이 그만큼 많이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 꼭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저를 봅니다. 미리 토지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토지분과까지 말씀드리면 아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보세요.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됐었냐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돼 있었냐. 비교해 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이요. 부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였어요? 150% 상한선으로 했죠?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가지고 세분화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자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2주택 이하 150%, 토지분도 무조건 150%예요. 근데 주택만 3주택 이상일 때 또 조정상 지역내 특히 2주택 올해 개정이 돼서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라고요? 300%요. 요거를 특별히 주의하시면 돼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150%다 부자들이니까. 근데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특히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일 때 세부담 상한이 몇 프로다? 300%. 요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걸 별표시 해놓고 여기 300페이지 알면 되고 넘어갑니다. 302페이지로 갑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은 비슷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은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은 그냥 1에서 3%인데 그냥 과표관 3단계로 그냥 초과 도진세 적용된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이중과세액 공제 이런 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에 이중과세액 공제 똑같습니다. 재산세 공제한다는 거 똑같고 그래서 이중과세액 공제 그래서 토지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는 거, 재산세 빼는 얘기.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을 때는 재산세, 그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세부담상한도 부자들이니까 150%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300페이지 별도 합산대상 토지도 똑같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저기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토지에 대한 것은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과표관 3단계로 초과준세를 적용되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세부담상은 무조건 150%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303페이지 맨 아래를 봅니다. 오늘 요까지만 합니다. 자, 그래서 303페이지 과세구입 및 세액인데요.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303페이지 맨 아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자,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의 동그라미요. 자,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느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잖아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거기 303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토지분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의 동그라미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종합의 동그라미, 별도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요.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요?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304페이지를 봅니다. 오늘 복습은 종부세는 요 304페이지를 보면서 복습으로 가늠하고 재산세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해서 또 살펴보면서 복습하고 마무리 그거로 복습을 가름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과세대상 봅니다. 종부세 주택분 과세대상은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 포함이었습니다. 자,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종합합산은 나대지 잡종지 등등 이런 거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납세무자를 보면 종부세 주택분 올해 개정이 돼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공시가합한금액 6억 초과하는 자인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아요. 근데 별도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는 공시가합한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단위가 큽니다. 상가토지라.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개인의 경우는 공시가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95% 곱하고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 신고된 1세 1주택자는 공시가합한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제로 9억 공제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공정시장가 95% 곱해서 구하고. 법인은 6억 공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바로 공시가합한금액에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 95%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 5억.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95% 곱하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합한금액에서 얼마 공제? 80억 공제하고 80억까지는 납세금 없잖아요.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80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95% 곱해서 구하고요. 세율은
주택분 세율이요. 2주택 이하는 0.6에서 3%까지 과표가 6단계 초과세율이고요. 6단계. 3주택이나 조롱상종 2주택은 1.2에서 6%까지 6단계 초과세율 정도고요. 종합합산상 토지, 별도합산상 토지는 그냥 3단계로 초과세율 정도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공제한다는 거. 또 재산세 공제할 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됐을 때 재산세가 그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하고, 또 탄력세를 적용할 때는 탄력세를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를 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만 공제해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자,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 공동 소유로 신고한 1세 주택자도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60세 이상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공제해주고, 보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 보였을 때. 중복 공제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프로 범위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된다? 80% 범위내에서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공제를. 세부담 상한이요. 주택분 2주택 이하 150%. 자, 토지분, 별도 종합이든 부자들이니까 150% 기본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 몇 프로? 300%라는 것만 주의합니다. 세부담 상한. 전년도 총 세액 상한당에게 올해 300%를 못 넘게 합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요까지 하고 305페이지 비과세부터, 비과세는 별건 아니지만 실적으로 이제 납세 절차 다음 시간에 종부세 납세 절차 보고, 재산세랑 비교해서 좀 정리해드리고, 소득세 총설 넘어가고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양도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많은 또 진도를 많이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 본방 사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복습을 일단 이렇게 복습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이 정도 생략하고, 자, 수고도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